전날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거의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저 만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어제는 아는 농민분을 만나서 하기인데 영상에 출연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이고요. 수어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혹시 청각장애 있나요? 네, 청각장애는 옛날식으로는 청각장애 1급이고요. 지금은 중증장애인입니다. 아, 그리고 왼쪽은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인공와울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은 대학교 휴학을 했고 카페스라는 곳에서 바리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좌우명 있어요? 좌우명은 새로운 경험에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나에게 청각장애인이란? 옛날에는 좀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애물단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 청각장애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각장애를 저에게는 애물단지로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청각장애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정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원인? 의학적 용어로는 원인미상이라고 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청각장애에 대해서 알았다기보다는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은 있는데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남들은 다 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적은 있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내 감정은 어땠어요? 이거는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 자신이 특별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장애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회적 약자로도 되지만 사회적 소유자로도 되잖아요. 저는 사회적 소유자라는 단어에 갑자기 핀트에 꽂혀가지고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면 없는 사람이 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특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자의로 처음 말했던 기억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제가 자유로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은 뭘로 하세요? 구화하거나 아니면 투어 아니면 필담? 저는 제1 국어는 음성언어고요. 요즘에는 수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카페에서는요, 농인분이 있어가지고 농인분과 같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음성언어를 사용을 하고 농인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담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제가 산책에 나갈 때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빼고 종종 나가요. 그럴 때 갑자기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필담을 사용을 합니다. 비장애인과 소통할 때 힘들지 않아요? 정말 많이 힘들죠. 저는 인부양을 봐야만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인부양도 다르고 발음 명확도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때때로 비장애인 척 한 적 있어요? 어, 오프라인에서 해본 적은 없는데 게임에서 온라인에서는 종종 해본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게임에서 제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밝히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런 상황은 너무 어색하고 싫어가지고 그냥 비당해 있는 척합니다. 게임에서는요. 나의 학창 시절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을 비속어로 바꾸고 싶긴 한데 그 정도로 제 학창 시절에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을 싹 다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업 시간마다 마스크만 착용을 하고 그 때문에 제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투명 마스크를 착용을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저는 수업을 하나도 못 따라갔었고 그 한 달 동안 계속 선생님들한테 투명 마스크를 착용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끝에 몇몇 선생님이 투명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겠지만 제가 졸업을 할 때까지 계속 투명 마스크 착용을 안 해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을 5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힘들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나의 학창 시절 일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시학기를 보낼 때마다 친구들이 제 귀에 달린 거 보고는 너 귀에 이상한 거 달렸어. 너 귀에 달린 거 뭐야?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에서도 이런 질문을 또 받겠지 하면서 조금 예민하게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시학기가 시작되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말이 너 귀가 불편하구나, 귀가 좀 안 좋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을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먼저 제가 청각장애라는 거를 먼저 알아줬기 때문에 제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해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좋은 일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나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일반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청각장애나 또는 농인분들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로 인한 상처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았나요? 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 청각장애로 인해서 뭐 상처나 마음이 아팠다면은 그 미래를 생각을 해서 미래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생각을 했을 때 그땐 그 일이 있었지 하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도 나중에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추억이 되겠지 하면서 미래의 자신에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계월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시절에 하계연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청각장애에 대해서 궁금증이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도 제 청각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청각장애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도중에 하계윤님 영상이 갑자기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처음 보게 되면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 하계윤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계월 영상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제목이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청각장애 농인의 알아보기 힘든 인모양 그런 영상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되는지
그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대화가 잘 되다가 갑자기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됐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하기님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입모양을 봐야 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알게 되었었고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식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코로나 시대 청각장애인으로서 가장 불편한 점? 이거는 무조건 마스크죠. 저는 고안이다 보니까 입모양을 반드시 봐야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적으로 피해요. 내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었다면 삶은 조금 달라졌을까? 엄청 달랐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비장애인이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몸 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힘도 세고 키도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 쓰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었는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몸 쓰는 일에 점점 멀미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장애인이 되었다면은 아마 운동선수나 아니면 적어도 몸 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5살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세 가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수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청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또 휴학을 하게 되고 보니까 그 제 자신이 어쩌면 청인이 아니라 농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농인분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수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수어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인분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은 적어도 수어를 배워야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경험을 좀 여러 가지 해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를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 국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졸업한 나 자신에게 타임머신 편지를 쓰라고 과제를 주셨어요. 제가 조금 이해했었는데 편지에 제 자신을 응원하는 말을 적고 그 편지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 편지를 딱 봤더니 정말로 나 자신이 응원해주는 말이니까 좀 더 사기가 더 북돋아지고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살에 저라면은 좀 공부하느라 너무 많이 지쳤을 당시니까 좀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청각장애인, 비장애인? 이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솔직히 비장애인에 대한 삶이 정말 궁금해요. 기계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귀로 듣는 소리가 어떤지 또는 비장애인 삶이 어떤지 정말로 궁금한데 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조금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으로서 얻는 이득도 정말로 많이 있어서 둘 다 포기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저로서는 아무래도 청각장애인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한 가지만? 저는 아무래도 농인분들처럼 수어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1위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저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저 말고 다른 청각장애인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하는 말이나 또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 영상을 보는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모두 응원을 빌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처럼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고민을 하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